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풀어드립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아침도 봄 날씨답지 않게 좀 쌀쌀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금 2.7도더라고요. 서울이. 네. 체감 기온은 1도밖에 안 그래요? 됩니다. 어쩐지 춥더라고요. 예. 낮 기온도 서울이 14도라고 합니다. 뭐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일교차까지 있기 때문에 네.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풀린다고요? 네, 그래도 내일도 풀린다고 하는데 비 소식이 또 모레부터 있어요. 경기 그래요? 남부, 영서 남부를 시작으로 해서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 풀어드리겠습니다. 핫 이슈 풀어드리기 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릴 게 있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요. 예.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02-2000번대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의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또 방송을 만들게요. 네. 샵 0945번으로 잘 듣고 있다는 응원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커피 쿠폰은 21일부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 오면 네. 광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겠습니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 너무 받아보고 싶은데 없네요. 안 오더라고요. 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부터 볼까요? 네. 네. 어제 열렸습니다. 파면 열흘 만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맡았죠.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1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발언에 나섰고 1시간 10분 가까이 공소 요지를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PPT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당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을 해서 예.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고요. 예. 김 대대장은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네. 자,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로부터 끌어내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도 이런 증언을 내놨습니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예. 검찰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라고 했다면서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는 지시였고 그걸 제가 지원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조 단장에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또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했어요. 네, 어제도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이날 뭐 증인신문 도중 그리고 재판 마무리 무렵의 발언들까지 다 합하면 총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시간이 93분이더라고요. 93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1시간 33분 할애가 됐다고 하는데 야당의 줄 탄핵이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고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싹 잡아들이라라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 장면은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네. 자, 2차 공판 오는 21일이고요. 자,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거예요. 49일 그렇죠.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주자들이요 본격적인 대권 행보 시작했어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4파전 구도다라는 민주당 얘기였어요. 4파전이었다. 네, 예. 4강 구도였는데 어제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경선 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 얘기를 어제 했었어요.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겠다라고 김두관 전 의원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뭐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예. 결국 김 전 의원은 불참을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예비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쟁하는 3파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요. 네. 이들은 앞으로 약 2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전망입니다. 당 내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변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네. 뭐 섣부르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명계 주자 측의 한 관계자는 질 걸 알면서 선거 치르는 사람은 없다.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승리하는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선 룰이요. 경선 룰 때문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확정이 된 거예요? 얘기가 나왔던 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해서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찬성률 96.56%로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하네요. 네. 이견이 없었군요, 거의.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다시 이제 볼게요. 네. 어제부터 경선 후보 등록 절차 개시했고요. 자, 대선 출마 공식화한 주자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지금 한 8명으로 꼽히고 있어요. 8명이나 돼요? 네, 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예.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나경원 의원, 예.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주자는 이렇게 8명입니다. 뭐 15명까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15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러게요. 예. 뭐 처음에는 20명까지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이후에 진행을 하고 내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이후에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뽑고요. 22일에 1차 예비 경선을 통과한 4명을 발표합니다. 이후 29일에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하고 이때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내달 초에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일정입니다. 네. 후보들은 저마다 1차 관문인 4강행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북 일대, 안 의원은 부산을 방문하면서 보수층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나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2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그렇죠. 화요일에 이제 4명이 이제 네. 뽑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불참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해볼게요. 뭐 탈당하고 단독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일단 YTN 취재진의 밝힌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제3지대 연합이나 무소속 출마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당 경선 불참 의사만 밝힌 건 대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대 대상으로 기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 전 의원은 백지 상태에서 정치개혁과 보수 재건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이른바 비명계 빅텐트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명계 빅텐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선 차출론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소명이라는 네. 그 표현을 두고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해석이 그래요? 분분했어요. 네. 이제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집중하면서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긴 거다. 아. 이런 해석이 나온 반면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네, 또 예.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은 통상 현안 협상 등을 잘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한대행이 이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선 불출마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한대행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대선 출마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대권주자들이 연일 이제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출마로는 지난 7일에 윤상현 의원이 외부 영입을 언급하고 이후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한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후에 한대행에게 경선 특례를 주자라거나 뭐 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까지 감지가 되면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추대론을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까지 규정하면서 일부 기득권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홍준표 전 시장도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선거에 나오는 게 상식적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몇 명만이 아마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철딱선이 없는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거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예. 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도 뉴스파이팅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기를 잘 이끄는 한대행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괜히 흔들지 말라고 당이 흔든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 지도부는 꽃가마는 없다라는 입장 냈어요. 네, 한대행 차출론이 이른바 윤심에 따른 거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네. 당 지도부는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꽃가마는 없다라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거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당이 출마를 부추기는 모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이제 보통 나오면 그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불참했다고요?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일단 네. 또 여야가 부딪히기도 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방적인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건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양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한편 총리실은 앞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 한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는데 예. 대통령 파면 이후에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이후 양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국민의힘의 책임 등을 두고 고성과 반말, 삿대질, 심지어 거의 뭐 몸싸움 직전까지 그래요. 갈 정도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병조 의원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이 나왔고 다시 또 민주당 측에서 반발을 하면서 본회의장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권한 범위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선출직이 아닌 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의 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재무장관이요. 무역 협상을 우선 추진할 국가로
한국을 포함해서 5개 나라를 꼽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꼽은 최우선 협상국에 한국과 영국, 호주, 인도, 일본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신문은 베센트 장관이 자신의 최우선 목표에 이들 5개 나라가 포함이 됐고 각 국가 당국자들과 접촉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예.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는지 기자 질문을 받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는 부품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예외 조치를 적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회사라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포함이 될지 또 어떤 조치가 검토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이 관세를 좀 유보 그러니까요. 풀어줄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가 워낙 폭락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